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회상의 조이입니다.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컵과 세트로 함께 준비되는 것이 바로 잔받침 소서입니다. 말 그대로 잔을 받치는 용도이며 이 위에 티스푼이나 초콜릿, 마시멜로우 등을 함께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 사용되었던 과거에는 그 용도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차 문화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입될 때 찻잔도 함께 넘어가게 되는데요. 동양에서 넘어온 잔에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였는데요. 동양의 차 온도가 약 80도라면 유럽 스타일의 차와 커피는 펄펄 끓는 100도의 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컵을 잡을 수가 없었기에 잔받침에 차와 커피를 부어 마시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먹는 습관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시절 영국에는 홀짝거리면서 마시는 에티켓이 있었는데 잔받침을 사용하면 홀짝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더 쉬웠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는 프랑스와 인도에도 전해지게 되었으며 지금도 간혹 잔받침에 차를 부어 마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처음 만들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거나 지금도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플레이도 점토는 다양한 색상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세계 많은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많은 놀이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플레이도의 진짜 용도는 20년 전 벽지에 묻은 그을음을 청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집집마다 석탄이나 장작을 사용해서 난방을 했기 때문에 벽지의 그을음이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흔히 가글이라고 부르는 구강청결제는 처음 만들어진 당시 소독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주로 병원에서 손에 뿌려 사용했으며 이후에는 바닥 청소에도 사용되었고 머리에 바르는 헤어토닉으로도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강청결제로 정착을 했습니다. 최초의 정글짐은 1920년 시카고의 변호사 세바스찬 힘튼이 발명했습니다. 1955년을 기점으로 몽키바라고 불리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정글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의 진짜 용도는 3차원 기구에서 X, Y, Z 좌표를 말하면 아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그 좌표에 해당하는 교차점을 닿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놀이를 함으로 인해 아이들이 3차원 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아이들의 체력을 단련해주는 좋은 놀이기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뽁뽁이라 불리는 버블랩은 3차원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던 한 사람에 의해서 조금 특별한 벽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행에 실패했고 이후 온실용 단열재로 판매되었으나 이것 또한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후 버블랩은 깨지기 쉬운 물건을 보호하는 목적의 포장재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용도가 잘 정착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리스비는 1940년대 후반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한 대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프리스비 파이 컴퍼니에서 만들었던 파이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고 친구들과 열심히 던지면서 놀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지금의 플라잉 디스크 원반 던지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하이힐은 남성들이 주로 신는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탈 때 발걸이에 발을 잘 걸칠 수 있게 만들어진 신발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이힐을 신고 말을 타면 낙마할 위험이 적어서 안정적으로 말을 타거나 활을 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여성만 신는 구두가 되었으며 남자들이 하이힐을 신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짙은 안료를 눈에 바른 것이 최초의 아이섀도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을 보호하는 용도가 아닌 자신을 꾸미기 위한 화장이 되었습니다. 비닐랩은 음식물로부터 식탁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식탁보 위에 비닐랩을 깔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쏟기더라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용도로 비닐랩을 사용하지 않았고 남은 음식을 덮거나 보관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의 약사 존 스티스 펜버턴이 만든 소화제입니다. 제조법과 판매 등 이 소화제의 모든 권리를 약재상 에이서 캔들러가 구입하면서 1892년 지금의 코카콜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의 시초가 된 노벨은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폭발하는 니트로글리세린의 단점을 보완해서 상대적으로 보관이 쉽고 안전하면서도 큰 위력을 가진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노벨은 사람들의 삶을 더 이롭게 하고자 이것을 만들었으며 실제로 처음에는 광산 개발과 터널 공사에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을 확인한 사람들은 이것을 전쟁에 사용했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자책감에 빠진 노벨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킹은 원래 하지 정맥류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발명되었지만 다리 붓기를 막아주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 화제가 되면서 여성들에게 패션 아이템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털모자에 달린 동글동글한 폼폼은 프랑스 해군 모자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낮은 천장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털모자에 을에 붙은 장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모자를 쓰면 귀여움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방에 장식으로 붙어있는 일명 레시탭, 돼지코로 불리는 이것은 원래는 다양한 장비를 걸거나 여분의 신발, 더러워진 신발 등을 거는 용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브랜드에 관계없이 그저 장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과거 중국의 법관들이 사용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법관들의 표정을 가리고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짜 용도인데요. 지금은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사용하고 있으며 패션 아이템으로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아그라는 미국의 제약회사 파이저에서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약입니다. 하지만 약효가 좋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임상실험에 참가했던 남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힘을 발산하게 된 것입니다. 파이저는 곧장 약의 목적을 변경했으며 발기부전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출시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여성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틴트는 원래 입술에 바르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의 진짜 용도는 여성들의 가슴 중요 포인트를 자연스러운 분홍빛으로 만들어주는 성인용품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스트립쇼를 했던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었지만 지금은 나이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던 3M 연구진은 우연히 세상에서 가장 약한 접착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작으로 취급받았지만 연구원 아서프라이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요. 표면에 아주 살짝 달라붙고 흔적 없이 떨어지는 것을 역으로 연구해서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지금의 포스트잇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처음의 개발 목적과는 아주 상반되는 제품이죠. 오늘 저와 함께 처음 만들어진 그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